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재산세 225조 부가징수 나가도록 했습니다. 맞죠? 부가징수? 예. 자, 225조 부가징수. 별표 3개. 저는 뭐 올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 문제 못 남은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산세 부가징수 방법, 무슨 방법이죠? 보통징수 방법이죠. 자, 보통징수 방법. 따라서 이때 보통징수 방법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액션은 누가 취하는 거죠?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죠? 납세 고지서 보내죠. 자, 이때 매년 언제를? 6월 1일을 무슨 날로 하고? 과세 기준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항상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여러분? 6월 1일 현재로 과세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뭐 내야 되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 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이때까지 뭐 내야 되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7월 하반월,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하반월, 그래서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 내는 거죠. 자, 문제는 주택분이죠. 자,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요, 여러분?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나오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과세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주택분 재산세는 하나 나오면 한 번에 다 내면 오히려 상가 등과는 달리 한 번에 다 내니까 세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나눠서 내라 너도. 그래서 이때 나눌 때의 산출세기는 얼마를 2분의 1씩 후려쳐 그 주택분의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 하반월.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내라? 9월 하반월에 내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외우신다 했죠? 건물분은 몇 월 달에 내고요, 여러분? 7월 달. 토지분은 9월 달. 자, 요거 우리 어떻게 외죠?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하반월.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2분의 1씩 나눠서 낸다라는 거죠. 자, 이때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언제 내자? 7월 달에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25조 맨 밑에 한번 보죠. 재산세 과세기는 언제란다 여러분? 매년 6월 1일로 한다. 6월 1일. 이걸 그렇게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다음 페이지. 226조. 자, 납부 기한 나와 있죠.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눠지고 정기분은 날짜가 정해진데 우리 토지, 건축물, 주택 한 번에 정리해 두셔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죠? 토구, 건칠, 하반월. 다만 주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택이. 그래서 해당 연대 부가세액이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인데 해당 연대 부가세액이 얼마 이하면 여러분 20만 원 이하 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언제 7월 달, 9월 달, 7월 달 빨리 받아야겠죠.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동산이죠. 다 언제죠, 여러분? 7월 하반월이죠. 늦게 받아, 빨리 받아. 빨리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정기분 납기 외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수시분,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누락이 되거나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가하여 사유가 발생하면 자, 동그라미 쳐져 있나, 여러분? 뭐로?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징수 반복 가죠. 이제 요즘은 이제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네요. 자,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누가 여러분 여기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세액을 산정해서 무슨 방법?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해요. 여기 비출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죠. 보통징수 방법이니까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러분? 과세권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는 뭐가? 가산세가. 여기는 발생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재산세는 절대 뭐가 못 나오죠?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뭐는 부과되죠, 여러분? 가산
금부가 되죠. 저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로 가산금부가 됐죠. 이때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밑줄, 여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밑줄 쳐져 있죠? 저거 있죠. 뭐라고? 과세 대상별로 구분한, 과세 대상별로 구분한 납세 구조, 여기 밑줄 구분한, 이런 거 갖고 자꾸 장난쳐요 요즘은. 그래서 과세 대상별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니까 세액을 적어 늦어도 며칠 전까지 밑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2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토지도 갖고 있고 건축물도 갖고 있고 주택도 갖고 있고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갖고 있다. 그러면 과세 대상별로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 얘기를 하면 과세 대상별로 고지서가 날라온다. 며칠 전에 나온다. 5일 전까지 나온다. 자, 소액 징수면제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여러분. 예.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 중에 하나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얼마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이거 자꾸 놓치죠. 2,000원 잘 기억하는데 2,000원을 잘 기억하는데 뭐를 놓쳐? 미만을 놓치죠. 미만. 예, 이때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얼마까지는 1,999원까지 징수하는 거. 2,000원이면 징수해야 되는 거죠. 예, 2,000원 징수해야 되는가? 미만일 때 징수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최근에 이것도 계속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이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다. 따라서 1,999원까지가 징수 대상이 아닌 거고 2,000원은 징수해야 한다. 되셨죠? 예. 빨리 시험 보고 싶죠? 응? 그런 기분이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되는가? 들면 합격하는 거고 계속 오늘 비가 오라 뭐라 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소액 징수 면제 이런 것만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죠? 예. 자, 신탁 재산의 특례죠?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원칙과 예외만 구분합시다. 자,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밑줄,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죠. 지금 누구 명의로 했다고요? 수탁자. 그럼 재산세 누가 내야 되는가? 위탁자가 내야 되는가? 수탁자가 내야 되는가? 수탁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수탁자가 내야 되는 신탁재산은 재산세가 어떻게 됐다? 밑줄 체납됐죠. 자, 체납이 됐으면 이제 강제 징수 절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 징수 절차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압류죠, 압류. 자, 이렇게 압류를 할 때에 압류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신탁 재산 중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거냐 그거죠. 그럼 밑줄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 여기가 밑줄이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적으세요 여기다 원칙. 그래서 원칙은 체납된 해당 재산이 원칙이죠. 다만 단서가 붙었죠.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때는 다시 밑줄 그 다른 재산 이게 바로 뭐죠? 예외죠. 그래서 원칙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 해당 재산 예외 그 다른 재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고 체납된 해당 재산 아니고 또 예외 그 다른 재산 두 가지 보시면 되죠. 뭐. 자, 신고 의무는 우리가 납세 의무자 연결시켜서 봤었죠. 납세 의무자 연결시켜서.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누구죠?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러면 과세 기준부터 10일이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6월 10일까지를 말하죠. 6월 10일까지 그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장 누구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춰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라고 했죠. 자, 1번, 2번 묻거나 그랬죠? 그래서 얘들은 소유권이 변동되는데 뭐가 안 됐어요, 여러분? 등기가 안 됐죠. 그게 공통상이야. 그래서 같이 보면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됐으나 과세 기준을 가지 즉 6월 1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일 때 밑줄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 그럼 이건 누가 신고하라?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라. 소유권이 변동됐다. 과세 물권이 변동됐다. 이 내용 신고하라는 얘기죠. 2번 상속은 개시가 됐는데 그에 따라 뭐가 되었지 않아서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어. 그럼 그때는 누가? 주된 상속자가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신고하라 그 얘기죠. 자,
3번과 4번은 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 3번과 4번은 특징이 공부상과 사실상이 좀 일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3번과 4번은 바로 공부상과 사실상이 일치되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3번 사실상은 누구 건데? 종중인데 공부상으로 누구 돼 있다? 개인 명의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종중이다라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그 얘기죠. 자, 4번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일 때 그 누가 수탁자가 위탁자가 누군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신고를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경우에도 뭐는 없다. 가산세는 없다 그랬죠. 왜?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니까? 보통 징수 방법에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절대 가산세란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랬죠. 그 대신 가산세를 부과되지 않는 대신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죠.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여러분 틀린 말이다 잊지 마시고요. 이때 2번 위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말하는 거죠. 신고가 없는 경우 무신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허위 신고 또는 무신고일 때는 이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여러분? 등기야 등재야. 등재 여러분 등재다 여기 제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실래요 여러분? 등재입니다. 요거 출전이 살짝 물어봤거냐? 등기 이렇게 말을 바꾼 적도 있어요 여러분. 참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요게 고사장에서 등재 등기 요거 순간적으로 구분 못하면은 등재는 어디 기재하는 거죠 여러분? 과세대장에 기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등기는 글자로 어디에?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등재와 등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때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등재다고 등기다고. 등재야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등재지 등기가 아니야. 왜냐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행정기관의 장이죠. 행정기관에 작성하는 공부가 바로 뭐고? 과세대장이고 등기부는 누가? 사법기관의 공부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사법기관의 공부를 마음대로 기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다? 등재지 등기가 아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재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228쪽에 시장 군수가 신고무자의 신고할 내용에 대해서 직권조사 후에 과세대장이 할 수 있는 거 뭐야 여러분? 등재지 등기부상이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한번 할 거.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소액 징수 면제에서 잠깐 확인할 게 하나 있나요? 자 227쪽 잠깐 한번 갈게요. 소액 징수 면제. 여기서 만약에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자 재산세를 보니까 재산세 1,800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도시지역분 뭐 500원. 자, 지방교육세 얼마 돼야 되겠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얼마 돼야 돼? 주어진 자료가 나왔죠. 그럼 얼마에 20%야? 1,800원에 20%야? 2,300원에 20%야? 재산세마냐? 재산세의 20%. 그러니까 도시지역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예. 이건 옛날 도시계획세 과세했던 거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세 몇 프로? 20% 얼마? 2는 28, 16, 360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기세, 지역 자원 시설세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고 여러분? 재산세 뭐고? 부가세고. 지역 자원은 재산세 뭐고? 병기세죠. 자, 이래서 뭐 800원 나왔다 봅시다. 그럼 합계는 얼마죠, 여러분? 계산해 주세요. 응? 3,460원인가? 3,460원 아니야?
960원이야? 3,960원? 예. 고맙습니다. 왜 그래? 암산을 하지 마. 계산기를 떼도 계산기 뚫겨. 어설픈 암산하지 마. 제가 볼 때 3,460원 나오는데. 너나 계산을 안 하나 죽으라고 계산 안 한다. 아이씨. 아니 여러분 계산 좀 익숙해야지 계산기에. 그래서 3,460원이죠. 자, 그럼 얘 고지서 보낼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거 판단하자는 얘기야 지금. 얘 소액 징수 면제 대상이냐 아니냐. 자, 이렇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재산세 이외에 이렇게 여러 개가 적혀 있을 때에 2,000원 미만은 뭐를 가지고 판단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이때는 뭐 갖고? 재산세만을 가지고 따지라니. 재산세. 재산세가 얼마니까? 1,800원이니까 합계는 얼마야? 3,460원이라더라도 이때는 소액 징수 면제 대상이다 아니다. 예, 소액 징수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보내 안 보내? 안 보냅니다. 즉 합계가 가지고 따지지 말고 세목별로 따지란 얘기야. 예, 세목별로 따진다. 그래서 세목별로 2,000원 미만이 나면 합계가 2,000원을 넘는다더라도 이제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좀 얘기해 싶은 거 여러분. 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28조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장 등의 비치 한번 다 확인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실무 절차 규정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실무 절차 규정도 시험에 이렇게 보기 지문은 나와요. 옛날에 이런 거 전혀 안 했는데. 자, 일단 보죠. 1번 대장세.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할 때 뭐 과세 대장을 갖춘 거로 보아서 본다라고 했는데 이때 2번 재산세 과세 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밑줄 쫙 치시고 보죠 여러분.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장은 과세 대상별로 과세 대장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서 근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요 재산세를 거기 1번 밑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대장세라고 적겠죠. 1번에 대장세라고 적겠죠. 그래서 재산세를 뭐에 근거하여? 과세 대장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대장세인데 이때 과세 대장은 과세 대상별로 어떻게 하라? 구분해서 작성하라 그 얘기죠. 자, 3번 재산세 현황부가 나왔네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자 밑줄 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면 다를 때 이때는 당연히 무슨 상?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이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뭐. 자, 그 다음에 세부담 사항은 나왔죠? 예, 적혀 있죠? 모든 보유세 공통사항입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요 세부담 상한선은 재산세는 물론이고 지역 자본시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선은 원칙 몇 프로죠? 150%죠. 150%. 즉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작년에 부과된 세계 몇 프로를 150%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최대 몇 프로까지만이다? 150%까지만 작년에 부과한 세계 150%까지만 올해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외. 이 150%가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죠. 그래서 주택일 때는 이 비율을 더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는 얘기죠. 낮춘다. 그래서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전 목적성 좀 더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얘기죠. 낮추겠다. 다만 이때는 주택의 무슨 가격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따져서 공시가격이 자 3억 원 이하인 소액일 때 몇 프로? 105.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그리고 6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몇 프로? 130이죠. 그러면 주택은 제일 상한선을 보면 105, 110, 130 외우셔야 돼요. 105, 110, 130. 구간 자체를 안 외우셔도 좋은데 그냥 105, 110, 130 외우셨는데 이때 주택은 제일 높아도 몇 프로예요 여러분? 130%죠. 150% 나오면 돼요? 안 돼? 안 돼. 주택은 항상 원칙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세부담 상한선은 실무 절차적인 내용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론 마무리할게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몇 프로다? 150%다. 즉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작년에 부과된 세계 몇 프로?
1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뭐는 주택은 좀 더 낮춰서 105, 110, 130. 그럼 요거는 뭐일 때죠,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일 때죠. 토지와 건축물. 또 뭐 선박과 항공기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요즘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가느냐? 231조 갑시다. 231조. 물납과 분할납부. 자, 요거는 바로 옆에 적혀 있나요? 납세 의무 편의 제도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인정되는 건 못 밖에 없다. 여러분, 재산세,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는. 자, 근데 물납은 이미 개별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만. 자, 물납 대상자 볼까요? 물납 대상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밑줄? 1,000만 원 초과. 밑줄 1,000만 원 초과 하는 경우에 납세무제 뭘 받아?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 밑줄. 이게 바로 뭐죠? 물납 자산이죠. 물납 가능한 자산은 어디 안에 있는 것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러면 강동구 재산세를 물납하겠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어디 있는 거야 돼? 강동구에 있는 거로만 물납할 수 있는 거죠. 강동구 재산세를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물납하겠다.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왜 못 받아요? 왜 강남구 거 더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자기 관할 구역을 벗어나잖아. 관할 구역 벗어나죠. 똥개도 제 집 이렇게 바운드리가 있죠. 자기 영역이 있잖아. 근데 지금 강동구 구청장이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받으면 관할 구역 바뀌니까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어디에 있는 거?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근데 거기 마지막에 이랬죠. 물납을 뭐 하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허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납은 허가사항입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를 받아야 되는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런데 뭐는? 분납은 얘는 그냥 나 두 번으로 나눠서 내겠다라는 의사표시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얘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물납은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시장, 군수, 구청이 뭘 받아야 돼? 허가. 그러나 분납은 하고 싶다 그러면 분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얘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만 분납은 허가를 필요하지 아니한다. 자, 나머지 밑에 거는 쭉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기만 합시다. 자,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즉 신청서에 그 납부기한 밑줄 며칠 전까지 10일 전 밑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입니다. 까지 뭐 하라고요? 물납을 신청하세요. 그 얘기죠. 누구한테?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래. 왜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얘가 재산세 누구니까? 과세권자니까. 2번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밑줄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어떻게 하라? 통지하라. 그 얘기죠. 납기 개시 10일 전에까지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 가부 여부를 결정하라. 그 얘기죠. 서면 여부. 그래서 3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의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을 하였을 때 이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거로 본다. 밑줄 납부기한 내 납부한 거로 본다는 말은 왜 있는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비록 날짜는 지났죠. 물납 절차를 밟아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자, 양가로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을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뭐하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문제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 변경 신청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변경. 이때 이렇게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물납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아니다.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다행히 하여튼 올해는 뭐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을 하였을 때는 이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거로 본다. 이렇게 이건 아까 봤었죠. 자, 근데 물납 허가 부동산 한번 눌러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평가는 어느 날 현재로죠, 여러분? 과세 기류 현재죠. 이걸 시험에 나올 때 언제 바꿨냐? 12월 31일 현재로 그렇게 바꾼 적이 있어요, 여러분. 12월 31일 현재 시가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보이스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하는가? 6월 1일인데 12월 30일이면은 공무원들 쉴 때야. 종무식 했잖아. 시무식, 종무식 몰라요? 아시죠? 예. 그래서 12월 30일 우리 지금 스키장 가 있어야 돼. 원래 12월 말에는 스키장 가서 놀아야지.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계속 학원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봐, 그럼 욕인가? 아니. 하여튼 우리 12월 말에는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따스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이야. 합격하면 여러분 정말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냥 행진아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자, 시가. 그래서 많다 뭐 이런 말이 나온 적도 있고요. 나머지 한번 눌러 보세요. 자, 분할 납부 갑시다. 분할 납부. 저는 오히려 분할 납부는 별표 2개, 물납이 별표 하나라면 분납은 별표 2개. 분납은 별표 2개. 갑시다. 자, 재산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여러분 윗줄 500만 원 초과죠. 아까 물납은 1000만 원 초과야. 예, 그래서 기본이 여러분 납세 의무 편의 제도는요. 기본이 1000만 원 초과입니다. 1000만 원 초과. 그래서 우리 세법 중에서 분납과 물납은 다 기본이 얼마인데 1000만 원 초과가 기본인데 재산세는 한 번 내 매년 내. 매년 내다 보니까 요 부담을 좀 더 낮춰줘서 500으로 내려간 거야. 그래서 물납은 기본 분할 납부 얼마나 내려왔다 여러분? 500만 원 초과 내려왔죠. 이때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요즘 이것도 그렇죠. 일부를 전부를 이렇게 말을 바꾸게 돼요. 하여튼 별거 자꾸 시비 걸어. 예, 그래서 납부할 세액의 전부야 일부를 나중에 내라는 얘기죠. 일부. 전부가 나중에 후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자,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죠. 2개월 이내.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글자들 몇 번으로? 2번으로 분할해 납부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때 분할 납부세 봅시다. 분할 납부세. 분할 납부세는 다음에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얼마 이하면 1000만 원 이하, 즉 500만 원 초과지만 얼마 이하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나눠서 내라? 5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중에 50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을 몇 개월 후에? 2개월 후에 내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800만 원 날라와서 고지서 딱 왔더니 얼마야? 800. 야, 그럼 나 이거 한 번에 못 내겠다. 시장. 나 2번으로 나눠서 낼게. 그럼 어떻게 끊어줘? 500, 300 이렇게 끊어준다는 얘기죠. 자, 1000만 원 초과했다. 2000만 원짜리 고지서 날랐어. 여러분 2000만 원짜리 고지서 본 적 있어? 내 인생에서 2000만 원짜리 고지서 본 적이 없죠. 자, 그럼 2000만 원짜리 고지서 날랐어. 그러면 나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 몇 번 나누겠다? 2번. 그럼 어떻게 나눠? 1000만 원, 1000만 원씩 내는 거죠. 자, 이때 분할 납부 신청 있죠. 자,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언제까지 밑줄? 납부 기한까지 뭐 해야 되죠? 분납 신청해야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는가? 납기 10일 전까지. 여기는 분납은 납부 기한까지, 즉 납부 기한까지 분납 신청하는 거죠. 여기 차이가 있네. 물납은 납부 기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는 것에 반해서 분납은 납부 기한까지. 차이가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가? 이때까지 신청해야 된다. 그럼 2번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밑줄 납부 기한에 납부할 그 납세 고지서 한 장과 분할 납부 기한에 납부할 납세 고지서 한 장 몇 장으로? 2장으로 어떻게 하라? 수정 고지하라 그 얘기죠.
자, 이때 여러분, 예. 자, 적어 놓으세요. 500만 원 초과 여부는, 500만 원 초과 여부는, 500만 원 초과 여부는 뭐 갖고만 따진다? 재산세만 갖고 따집니다. 재산세. 여기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거, 제외한 거, 아니야. 도시지역 부분을 포함한 거, 여기는. 포함해서 500만 원 초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만 가지고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뭐는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또는 부가세인 뭐는 지방교육세는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포함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시기, 이거 적어놔. 통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500만 원을 초과했냐, 초과하지 못했냐라고 판단할 때는 뭐 갖고 재산세, 도시적분이 나와 있으면 도시적분을 포함한 겁니다. 도시적분을 포함한 재산세만 가지고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뭐는 병기세인 뭐 지역자원세,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때 단위는 동일한 어디 있는 거? 시, 군, 구 안에 있는 걸 합산해서 따집니다.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걸 합산해서 따진 거죠. 자, 만약에 재산세가 무슨 대상이면 분납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분납 대상이면 이때는 분납 대상일 때는 부가세 뭐 지방교육세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도 분납할 수 있다. 그러나 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가 무슨 대상이라 하더라도 분납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과 물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재산세가 분납 대상으로 판정돼서 그럼 모두 지방교육세도 분납할 수 있어. 그러나 뭐는 지역자원세는 재산세가 분납 대상이라도 지역자원세는 분납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방교육세는 뭐고? 부가세. 재산세 납부세계에서 몇 프로를 20%를 무조건 지방교육세로 하니까 재산세가 분납 대상이면 지방교육세도 분납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역자원세는 병기세인 거지요. 병기세이기 때문에 얘는 분납, 물납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이 다르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갑돌이가, 갑씨가 A 부동산과 B 부동산과 C 부동산 세 개를 갖고 있네요. 자, 요때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고요. B 부동산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고요. C 부동산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세 개를 갖고 있고요. 이때 요게 이제 소재지가 되겠고 요게 구분이 되겠죠, 뭐. 자, 재산세 볼까요? 재산세를 봤더니 재산세 A 부동산이 300만 원 가정하겠습니다. B 부동산 뭐 150만 원 가정하죠, 뭐. 자, 경기도 하남시 거 200만 원 해볼까요?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자, 서울은 도시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시지역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도시지역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가정에서 50만 원 봅시다. 요거 25만 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 30만 원. 3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나와야 되겠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얼마 돼야 되죠? 응?
60만 원이야? 70만 원이야? 응? 60만 원이 돼야 되겠죠? 왜? 요 놈의 20%니까. 도시지역부는 지방교육세 부과 안 해? 예. 그래서 납부세액의 20%야. 제사세 납부세액인데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제외한. 그래서 요 순수한 재산세 20%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B는 얼마 되는가? 3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얼마? 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역 자원시설세가 나왔네요. 자, 뭐 지역 자원세 100만 원 합시다.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뭐 이렇게 합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주어진 자료가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여기서 이러한 A, B, C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내역이 나왔을 때 갑이 분납할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분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응? 분납 대상이 있어, 없어요? 지금 여기 A, B, C 중에. 자, 이때 500만 원 초과할 때는 동일한 시군구 거를 합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뭐가 있죠? A와 B는 어디야? 강동구에서죠. 다 강동구에서 내는 재산세잖아. 그러니까 합하라고. 그럼 합해서 재산세 여기죠. 그런데 450밖에 안 되네? 아니, 뭐까지 포함한?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5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500만 원 초과했어 안 했어? 했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바로 뭐가 돼? 분납 대상이 됩니다. 분납 대상.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C 부동산은 어디 있죠? 경기도 하남시에 있죠. 하남시. 그러면 이때는 하남시는 강동구 거를 합산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따로 해야 되죠. 이거는 하남시 되는 건데. 그럼 요거 합해죠. 합하니까 이거는 500을 초과해서 못했어? 못했죠. 그러니까 C는 분납할 수가 없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국 뭐는 분납할 수 있어? A와 B는 분납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분납을 할 때 어디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지방교육세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그러나 뭐는? 지역자원시는 분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분납 대상으로 판정이 되면은 재산세는 물론 어디까지? 지방교육세까지가 분납 대상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나 지역자원시는 분납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산세에서 분납 대상이 500만 원 초과 여부는 뭐를 따지게 한다? 동일한 시군구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포함한 뭐를 포함한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만 가지고 5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고 같은 병기 고지되는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세는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포함할 때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제외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가지고 얼마 초과면 500만 초과하면은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은 물론이고 뭐까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분납할 수 있다. 그러나 뭐는? 지역자원시세는 어떠한 경우도 분납할 수 없다.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예, 보십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 요거. 하여튼 뭐는? 지역자원시세는 얘는 결론 분납, 물납 인정돼 안 돼? 안 돼. 예. 그래서 분납, 물납 모두 인정 안 된다. 분납, 물납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예. 일단 보충 프린트 먼저 확인해 보죠. 지난주에 나간 프린트 다 풀었나요? 지난주에 나간 거 7번 안 풀었어? 예, 7번. 지난주 나간 프린트 7번.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며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가징수한다. 맞나요? 예, 맞는 말이죠. 뭐. 2번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분이죠.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토구 건칠 맞는 말이죠. 자, 3번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하반월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나요? 예, 맞죠. 자, 4번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자, 동그라미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고지서 한 매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죠? 틀렸나요?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를 한다죠. 예. 얼마까지 징수하는가? 1999원까지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나간 프린터 볼까요? 1번. 오늘 나간 프린터 1번. 자, 요거는 종합 문제죠. 예. 뭐 충분히 시험에 나올 거라 봅니다. 자, 1번 재산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1번 과세기는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는 양수인을 당해년도의 납세 문제로 본다. 맞아요? 자, 이때 과세 기준이 현재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 이거 뭐라 했죠, 여러분? 6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인 경우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6월 1일 날이 잔금이 지급되면서 소유권이 넘어오다 보는데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니까 도자와 수자가 다 얽히는 건 6월 1일 현재. 그럼 이때 도자를 잡을 거냐 수자를 잡을 거냐를 판단했는데 도자는 팔고 떠나간 놈. 그리고 수자는 사서 들어온 놈. 그럼 둘 중에 누굴 잡는 게 좋은가? 사서 들어온 놈 잡는 거죠. 제가 어제 학원에서 강의 끝나고 오셨을 건데 젊은 총각이 와갖고 상담할 게 있대요. 큰일 났대요, 자기가. 이제 20살인데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돼갖고 예. 공부가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자친구한테 통보받았대. 헤어지자고. 아씨, 별걸 다 나한테 가서 상담하네.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했죠. 너는 그 여자 좋아하니까 자기는 좋아한대. 근데 걔가 너 싫다 그랬지? 네. 그럼 버려 그랬어. 제가 항상 강조, 너 좋다고 좋아하는, 너 좋아하는 여자를 잡아야지 네가 좋아하는 여자 쫓아가지 마라 그랬는데 어? 저는 그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나 좋다고 쫓아온 사람을 잡는 게 낫지. 나 싫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쫓아가느니 힘들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도자 잡아라, 수자 잡아라. 사서 들어온 누구 잡아라? 수자. 네, 그거 잡으라는 얘기야. 그 얘기한 거야? 딴 얘기한 거 아니야? 또 게시판에 딴 소리 했다고 또 올리지 말고. 자, 그래서 1번.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양수인을 살짝 출제로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양도인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정말 틀리면 진짜 억울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달라는 의미로 지금 요걸 내봤습니다. 자, 2번. 요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와갖고 지금 이거 내본 거죠.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별도와 종합합산가 토지는 자, 여기 밑줄 신탁 재산과 밑줄 하나. 그다음에 다시 수탁자 고유 재산 밑줄 두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탁 재산에 속하는 별도 합산 가세 토지나 종합 합산 가세 토지는 수탁자 고유 재산에 속하는 별도 합산 가세 토지나 종합 합산 가세 토지와 서로 합산하고 합산하지 아니한다야. 합산하지 아니한다야. 왜냐면 신탁 재산은 누구 거고 위탁자 거고 수탁자 고유 재산은 글자 그대로 누구 거야? 수탁자 재산이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은가 다른가? 다른가? 소유자가 다른가? 다만 그걸 누가 맡아서 관리해 줄 뿐이야. 수탁자가 위탁자 걸 맡아서 관리해 줄 뿐이지 소유자 자체는 다른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서로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거와 연결되는 거죠.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연결돼야 되는 거고
다시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 및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누구별로는 위탁자별로 각각 어떻게 돼? 합산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합산하고 합산하지 아니한다가 위아래를 바꿔버렸어 제가. 실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래서 결론 2번 역시 틀렸죠. 2번이 틀렸네요. 답이죠. 자, 3번 봅시다. 과세기준 이제 건축물이나 주택이 사실상 어떻게 됐어? 철거 몇일 됐어? 밑줄 어느 날 현재? 잘 봐. 문구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철거 몇일 됐어? 그럼 무슨 상태 지금? 나대지 상태야. 나대지. 그럼 나대지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종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철거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아니했다면 이때는 나대지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건축물이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있는 걸로 봐라. 건축물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은 나대지가 아니니까 뭐로 가는가? 별도 합산 과세 토지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3번도 좀 체킹해 두시고요. 자, 4번. 요거는 이미 뭐 전통적인 재산세 비과세 대상 시험 문제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어디 안에 있대 여러분?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대. 즉 어디 안에 있는가 지금 군사지역 안에 토지죠. 자, 그러니까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정상적 사용이 가능해 곤란해? 곤란해. 그래서 재산세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뭐와 농지와 대지는 과세고 비과세고 과세고 얘들을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죠. 그래서 농지와 대지는 과세, 농지와 대지를 제외한 토지. 이때 제외한 토지 밑줄 쳐놓고 적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농지와 대지를 제외한 토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목장용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즉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 목장용지. 그 목장용지란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농지와 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비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죠. 이렇게 말을 바꿔. 옛날 문제하고 지금 문제는 달라. 자, 5번. 역시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요 종합 문제는 4번을 빼고는 제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할 것들만 좀 뽑아온 겁니다. 자, 5번은 뭐죠? 겸용주택이죠. 겸용주택이 나오면 뭐 확인하랬어? 한 동인지 한 군지 확인하랬죠? 자, 지금 여기 한 구야 한 동이야? 한 동이네.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이 돼. 이때도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는 말이야? 네, 맞는 말이죠. 왜? 한 동의 건물은 무조건 뭐만?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뭐로 보는가?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몇 프로 이상이 50% 이상이 주거용에도 100%가 아니라 뭐야?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한 동의 건물이 아니라 한 구의 건물, 한 구의 건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한 구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구분하실 수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재산세 마무리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기타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 쉬죠. 예.